셀트리온 수급 변화가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 투자가도 채권자 합병 이의 제출이란. 셀트리온 수요일 플러스 0.06% 상승, 헬스케어는 보합선, 제약은 플러스 0.79% 상승세를 보입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출발은 약하게 하면서 오전 장에만 해도 낙폭이 조금 커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조정의 분위기가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만회하고 강보합,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약은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15억의 매도죠. 오랜만에 매도가 조금 나왔고요. 기관들은 소폭의 매수 우위, 자사주는 주가가 장중에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보다는 좀 많이 샀죠. 85,653주의 매수였고요. 외국인의 15억 매도는요,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91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은 85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입니다. 장중 하락할 때 자사주가 들어오면서 81,656주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요. 제약은 외국인들이 18억 매수, 기관들도 21억 매수를 보인 상황입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엿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조정은 숨고르기의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이어서 기관 투자가들도 수급의 변화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증권사 보고서 가운데서 셀트리온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요. 채권자 이의 제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휴마시스가 채권자 이의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24년 제약바이오 전망에서 셀트리온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살아남을 강한 자를 찾아라, 이런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이 내용 가운데서 먼저 시장 전체적으로 24년에 제약과 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시장 변화가 나올 가능성인데 그 핵심은 기준금리다, 이런 이제 결론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의 제약지수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코스피 제약지수가 내려오는 상황이 나왔단 말이죠. 내년부터는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반대로 코스피 제약지수도 상승세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시장 전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요, 24년에 셀트리온의 합병법인의 진펜트라 처방 속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셀트리온과 관련해서는 24년에는 진펜트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놓았습니다. 24년 초에 미국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신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0년 동안 특허가 인정이 되고 독자적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 가운데서 왜 진펜트라가 강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약효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최저 혈중 농도라는 것은 약효가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면역 원성이 되는데요. 인플릭시맙의 가장 약점이 면역 원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면역 원성은 약물에 대한 내성이 발생을 해서 약효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다른 치료제로의 교체가 필요하게 되는데 진펜트라는 이러한 면역 원성이 낮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휴미라도 있고 스텔라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플릭시맙 쪽이 면역 원성이, 즉 내성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요, 인플릭시맙을 맞다가 또 다른 약으로 바꾸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진펜트라는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요,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진펜트라를 투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SC 제형 가운데서도 IBD 쪽의 치료제들이죠. IBD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염증성 장질환이잖아요. 이쪽 제품들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간 치료비는 약 10만 달러 정도로서 진펜트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램시마에 비해서 3배 정도 비싼 가격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는 PBM 등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 등재가 되어서 판매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진펜트라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진펜트라의 처방 확대 속도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진펜트라의 매출이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쪽의 치료제들 SC제형에 비교를 쭉 해놨는데요. 역시 핵심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진펜트라의 가격을 10만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SC제형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휴미라가 9만 달러 정도거든요. 스텔라라가 17.3만 달러잖아요.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는 휴미라보다는 조금 높게 받을 가능성이고 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연말 이전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면 매출액 부분들도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매출액은 커지는 것이니까요. 회사에서는 내년에 램시마에서C와 진펜트라를 합쳐서 1조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잖아요. 최근 증권사의 자료들은 평균적으로 6,80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단 말이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의 핵심은요. 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처방이 얼만큼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까다로운 것이죠.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진펜트라의 좋은 성과를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은 오늘 외국인들이 15억 매도를 보이긴 했지만 11월 들어서 현재까지 1546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또한 헬스케어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헬스케어는 11월 1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매일매일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도 91억의 매수 우위죠. 예를 들어서 1211억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샀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 규모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군들 상위 종목들 순서를 보면 1등은 삼성전자고 2등은 SK하이닉스입니다. 시가총액 1등, 2등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하이브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코덱스 200은 제외하고 셀트리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을 11월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 번째로 많이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외국인에 이어서 이제 기관들이 사는 거잖아요. 과연 셀트리온에서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 조짐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11월 15일부터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금융 투자는 오늘만 제외하고는 15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도 매수 우위를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수 우위가 나오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 금융 투자와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강도는 아직은 강하진 않다. 그러나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고 특히 사모펀드 쪽의 강도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미리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팔면서 기관 투자가들하고 손을 바꾸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수급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일단 셀트리온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중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순조롭게 합병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휴마시스의 이야기가 나왔죠. 휴마시스가 채권자 이의서를 제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상법에 따르면요. 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서가 제출이 되면은 채무자로서 셀트리온은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휴마시스 쪽에서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합병 등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합병에 큰 걸림돌이 돼서 이 문제 때문에 합병이 안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란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 이야기는 어제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관계자 회사 측에서는요, 채권자 이의서 제출 기간에 접수된 내용은 내부 검토를 진행한 후 합병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딴 거 없죠.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휴마시스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느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합병 정권 신고서에 보시면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우발 부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미 나와 있죠. 가 중요한 소송 사건에서요, 수원지방법원에 1200억 정도의 소송 금액이 지금 1심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 또한 셀트리온 측에서도 휴마시스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서로서로 맞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과정들을 다 예상을 한 것이죠. 즉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휴마시스 쪽에서 이의를 제출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지금부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해서 합병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해결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합병이라는 대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회사에서는요, 적극적인 IR과 홍보 전략,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특히 진펜트라에 대한 미국에서의 PBM 등재 관련, 그리고 미국에서의 약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사항이 나왔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시장에 알려주는 것이 주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무튼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미리 들어왔던 외국인 쪽에서 약간 팔면서 국내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이러한 손바뀜의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상황들은 하나씩 과정을 거친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